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한 기자들의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 대학 기자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연세춘추 김다영 기자가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학보사 연세춘추 정기자 김다영입니다. 네, 김다영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연세춘추 1870호 12면에 실린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인데 김다윤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프로그램을 기사로 소개하게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육아 프로그램이 대학생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를 하게 된 기획 의도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주변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육아 프로그램을 보는 친구들은 많아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서 저 혼자만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쉽기도 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대학생과 육아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긴 하지만 직접 육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였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현재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저 역시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패널들 그리고 출연자들과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아이들의 심리를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는 아이들보다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진 제 자신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기사에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네, 육아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의 인기 요인이라든지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육아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은 이전부터 쭉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지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과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다른 점은 바로 아이들을 최대한 이미지화하지 않으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디어에 등장한 이상 이미지화되는 것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들은 어디까지나 화면에 비춰진 모습만을 시청하고 기억하니까요. 하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아이의 이름을 모두 금쪽이로 통일해서 부르고 또 아이의 문제 행동을 주목하되 그 원인 파악을 프로그램에 주로 둡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제 '이 아이가 저 행동을 했대. 저 아이는 어떤 아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저 행동을 한 이유는 이러한 것들 때문이구나.' 혹은 '저 아이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행동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면 역시 부모에게 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는 부모를 단순히 아이의 양육자 역할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문제 아이가 나오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거의 다 부모의 양육 때문이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역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고 서로의 성향에 따라서 또 표현 방식에 따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점이 좋았어요. 부모와 아이 관계는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지만 그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잘못된 타이밍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부모의 유년 시절에서 받았던 상처가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부모를 직접 상담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렇게 부모를 아이와의 관계에서 주체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는 부모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잘 키워야 한다." 혹은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서로 사랑을 담아서 부모와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해주는 것이죠. 네, 기사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사회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놨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했듯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굉장히 이미지화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극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귀여운 모습을 강조하거나 하는 이미지화는 아이들 그 자체를 보는 것보다 이미 형성된 이미지를 사람들로부터 기대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성향을 이야기하며 기대한 모습이 아닌 그 자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제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한때 화두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노키즈존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하나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내 눈앞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좀 더 아이들을 그 자체로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시각만을 강조했던 미디어와는 달리 조금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사람들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라고 직접 밝혀주셨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연이나 인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라서 굉장히 자주 챙겨보곤 하는데 매 회차가 인상이 깊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회차가 두 개 있는데 20년 10월 9일에 방영한 것과 21년 4월 9일에 방영한 회차입니다. 먼저 10월 9일에 방영했던 거는 이제 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에피소드였어요. 아이가 트라우마 관련된 자극을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웠고 또 부모도 함께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시청자인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방영분은 친구 관계하고 상호적인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와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엄마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에피소드였어요. 여기서 가장 또 인상 깊었던 점은 부모와 아이라고 해도 서로의 성격이 정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아이 관계에서도 이해와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회차들을 가장 재밌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에게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아닌 일반적인 시청자에게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을 키웠던 부모님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다 보면 현실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안에 존재하는 아이들을 향한 선입견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답을 할 때 대부분의 대답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통찰력이나 솔직함, 기억력 등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저는 항상 굉장히 놀라곤 하는데 새삼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그냥 귀엽게 웃거나 혹은 뭐 우는 그런 잘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도 아이도 아닌 시청자들은 육아 현실을 반영한 굉장히 깊은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가진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학술문화 기사 아이템을 정할 때 그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다뤄보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나누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주변에 아이들이 많지도 않고 저도 아이들을 잘 대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역시도 무조건적으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과 또 바뀐 생각들을 독자 여러분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방식으로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기사를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김다은 기자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오늘 대학기자 시그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